김수진 평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 앞으로의 전략. 일단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이라든지 친윤 핵심이라든지 이쪽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간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윤한연대 쓰지 마라, 윤핵관이란 말 쓰는 거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더 남았어요? 예전에 뭐 신영복 고 신영복 교수 장례식 때 존경한다고 얘기했었다. 사드 배치 반대했었다. MBC 노조 찾아갔다. 뭐 네, 이런 거. 고리 1호기 폐쇄 주장했었다. 사실 고리 1호기 폐쇄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 된 건데 이것까지도 이제 다 뭐라고 하고 있고 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겁니다. 너 우리 편 아니지 네, 이거잖아. 안철수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한 달 넘게 전당대회 남아 있는데 이 공격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여론조사를 만나보러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두 분 모셨어요.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면하지 않는 인사이트 K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네,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수미킴. From not America, 아메리카 but 아닙니다. TK. 네, 네. 맞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좋아요. LA 아니고 TK. LA, not LA, but TK. 이거 중학교 예. 1학년 때 배운 거야? not A, but B 뭐 이런 거? A가 아니라 B다. 네. 아, 갑자기 생각나네. 킴의 김씨입니다. 아, 네, 킴의 킴의 김씨. 김씨. 청취자분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네요. 아, 발음 좋습니다. 요거 가끔 양념을 쳐줘야 돼. 그렇죠. 저랑 양념이 필요하죠. 공고를 북돋는 분이 배종찬 소장님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시청자로 빙의하셔가지고 안 되죠, 안 되죠. 네. 제가 좀 일행이 아닌 척하고 MSG를 치겠습니다. MSG 하면 저 아닙니까? 맞아요. 자, 오늘은 볼 게 많아요. 일단은 안철수 네. 저 후보 안철수 의원 얘기부터 할게요. 어제 김수진 평론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진복 수석이 완전 직격탄 날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철수 캠프가 뒤집어졌겠죠, 당연히. 이번 주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네. 그죠? 근데 어제가 월요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 했어요. 사실 그것도 취소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그 인터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취소했나?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통 이제 뭐 제 친구들도 그런 일이 있는데 잠수를 타기 전에 나 잠수 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 메시지는 남길 필요는 있겠고 아무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일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미리 좀 뭔가는 설명을 해놓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은 일단 살려놓은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일정 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백이 짧다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네, 일단은 뭔가를 던져놓고 가겠다는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오전 인터뷰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윤한연대는 사실 제가 선대위 때부터 쓴 거고 네. 굉장히 저는 좋은 의미에서 한 건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안 쓰겠습니다. 윤한연대. 윤핵관 표현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 쓰겠습니다. 로키예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은 이거 전당민주주의 위반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칼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 그게 메시지 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고민할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이거 전당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모들이랑 회의하면서 이건 뭐 따로 고민할 사안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안철수 의원은 맞대응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대응하면은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 대 안철수 의원의 대결 구도가 돼버려요. 그거는 안철수 의원도 바라지 않는 일일 테고 또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안철수 의원한테 안철수 의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내부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한연대가 껄끄럽다면 안 쓰겠다. 로키로 가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가면은 언더독 이펙트가 작동될 수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따지고 보면 그 안철수 의원이 뭐 저렇게 당할 상황은 아닐 텐데 그게 이제 일종의 연민 효과로 작동되면 이번 전당대회의 이 핵심은 M 여수거든요. 또 마침 뭐야 M M 여중에 이어서 또 그렇죠. M 여수. 자, 잠깐 맞춥시다. M은 MG.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은 일종의 GPT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새로운 챗 GPT에 버금가는 기능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M 여중은 대선 때 MZ세대 여성 중도층이었잖아요. 네네. 이분은 뭐다? M 여수, MZ세대 여성 수도권이죠. 왜? 중도는 의미가 없는 게 당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당원들? 수도권 당원들이
그래도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또 분당이란 말이에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까? 수도권이에요. 121개 더 늘어날 겁니다. 123개까지 늘어날 텐데. 뭐 오늘 보니까 수도권에 뭐 분구될 거 많던데. 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민의힘이 20곳도 안 돼요. 당선된 자리가. 그러면 사실상 수도권 전쟁인데 김기현 의원은 울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총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될 텐데 그럼 오히려 지금 로키로 가서 동정여론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를 얻어내면 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열리겠네. 이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김수진 평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 앞으로의 전략. 일단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이라든지 친윤 핵심이라든지 이쪽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간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윤한연대 쓰지 마라, 윤핵관이란 말 쓰는 거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더 나왔어요? 예전에 뭐 신영복 고 신영복 교수 장례식 때 존경한다고 얘기했었다. 사드 배치 반대했었다. MBC 노조 찾아갔다. 뭐 네, 이런 거. 고리 1호기 폐쇄 주장했었다. 사실 고리 1호기 폐쇄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 된 건데 이것까지도 이제 다 뭐라고 하고 있고 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겁니다. 너 우리 편 아니지 네, 이거잖아. 안철수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한 달 넘게 전당대회 남아 있는데 이 공격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 이걸 직시하고 있느냐 과연. 대충 본인이 수습을 하려고 하면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니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지. 여기가 일단 판가름 나는 기준의 제1순위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판단을 거치고 나면 이제 본인이 반격 카드를 내놓을 때 어떤 반격 카드를 내놓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로키로 가야 할지 혹은 본인은 좀 평온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들겨 맞는 거를 어느 정도 유도해서 동정표를 더 받아낼지 이런 것들을 놓고 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가닥은 어느 정도는 잡고 나갈 텐데 1차적으로는 윤한연대, 윤핵관 이런 표현 안 쓰겠다. 몸을 굽히는 전략을 취했어요. 일단 밀렸어 한 번은. 예, 근데 상황마다 고비마다 갈래길들이 나올 거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어려운 선택에 놓이겠네. 그렇긴 네. 한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뭐 대통령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발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이제 전달이 됐는데 윤핵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이다,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달됐지 않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근데 저는 지금 이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이 심평 변호사 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저는 이 발언 이상 나가버리면 저는 당이 거의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전당대회가 아무런 효과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만약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선된다고 해서 당이 추스러지겠어요. 저는 그 이후에 더 파장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선을 넘는 상황이 당 내에서도 나오기 좀 힘들 때 좀 약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철수 의원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예측을 네. 저희 목요일날 여의도 타짜에서도 네네. 타짜 세 분도 예를 들어 특히 윤태곤 시장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한테는 네. 나경원 전 의원한테 그렇게 세게 못 들어올 거다. 윤태곤 씨도 실장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만 얘기해서 망신당한 게 아니었군요. 네, 대선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김기현 의원에 비해서 뒤처지는 결과였으면 이런 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니까 앞서가는데 또 누가 등장하냐면 천하람 위원장까지 등장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재소환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던 체리 엄지척 따봉 이것까지 지금 재소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윤핵관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겠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김기현 후보죠. 또 이게 호감도가 안 올라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좀 김기현 의원이 좀 더 선거 전략을 잘 펼쳐서 뭔가 이 좀 상승 동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뭐 김연경, 남진 사진 논란 뭐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런 논란들이 오히려 이게 이
자신의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동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친윤계 핵심이 예전에 정당의 어떤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영역까지 왔거든요. 선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네, 그렇게 된 이상 앞으로 더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진정될 거라는 예측은 안 합니다. 그 얘기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이거구나. 이게 계속 가는 거 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예. 야, 자 일단 근데 그러면 조금 짧게만 제가 첨언을 하면 근데 조금 재밌네. 여기서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로 누가 되든 그렇죠.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하면은 난방비 폭탄보다도 이게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주춤한 결과, 물론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도 있긴 합니다만 그 조사에도 월화수목금을 비교해 보면 목요일 올랐다가 금요일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그것도 온전한 당대표일까? 그렇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끊임없는 주문, 공천에 대한 요구, 그럼 사실상 대표로서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못하는 당대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이제 여론은 또 처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 다 광탈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중해야 될 것이고 자중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배 소장님이 그거 좀 해주세요. 전당대회 관련 예, 여론조사 결과. 자, 몇 개 나왔습니다. 조원 CNI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자, 대체로 판세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는 오차 범위 밖에 앞서는 결과예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원 CNI가 CBS 노컷뉴스가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안철수 36.9%, 김기현 32.1%고요. MBN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4일, 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안철수 36,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입니다. 김기현 25.4%. 이거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꽤 차이가 나는 결과도 있고 오차 범위 내에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결과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저 용산의 저 거센 어떤 공세 여기에도 네. 안철수 의원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말 건 반영이 안 된 거잖아 지금. 주말에 실시한 조사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봤을 때 현재는 버티는 그림이긴 한데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지금 본격화된 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간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며칠 안 됐거든요. 그 공세에 대한 네. 안철수 의원의 본격적인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 뭐 이거는 배 소장님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일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표심과 네. 당원의 표심은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저는 앞으로도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상 공세에 가까운 그런 것까지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당원은 사실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에 비해서 구전이라든지 조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략이 뻔히 예상되는 게 일단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 어차피 총선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간판으로 치른다. 이 논리가 일단 있어요. 김기현 의원 예, 측은 이게 빠르게 전파될 겁니다. 당 조직으로. 아. 예, 그리고 대표가 유명한 대표인데 대통령이랑 삐그덕거리느니 맞춰갈 수 있는 대표가 더 낫다. 어차피 대통령 간판을 치르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퍼질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우리 편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뭐 그런 것까지 퍼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당원 조직에 영향을 빨리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승세를 당원층에서도 지킨다. 이 보장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게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지지층은 그렇죠. 뭐랄까 이렇게 좀 누구 어디 지지하세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입니다. 그럼 누구 좋아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안철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원들은 아무래도 정치 고관호층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택지에 대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반 그냥 단순 지지자들보다 그러면은 당원제 제가 당원이라면 난 두 가지 중에 하는 것 같아. 앞서 김수영 평론한 것처럼 야 어떻게 제가 당원이라고 가정하는 거 비기 어떻게 찾은 정권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무너질 수는 없지. 대통령 위주로 뭉쳐야 돼. 어차피 총선은 대통령 간판을 치르는 거야. 대통령 뜻대로 가야 돼. 요거 하나라. 아니 총선 이기려면 수도권이 중요한데 그래도 수도권은 그래도 안철수 아니야? 중도 확장성도 있고 전국구에다가 대선 후보인데
요거랑 어느 흐름이 강할까? 난 그걸 당원이랑 전자 쪽이겠죠. 전자 쪽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총선은 또 당원들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에 나가는 후보자들한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전당대회는 총선도 총선이지만 더 의식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통계 결과에서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더 당원 성격에 맞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좀 적극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들이 대체로 어떤 지금 판세가 나오고 있냐면 그 응답자들은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앞서거나 매우 팽팽하거나 그렇다면 당원들은 조금 더 대통령의 영향을 지금 이렇게 이 자범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좀 수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에 전당대회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타격을 받는다면 그거는 엄청난 내상을 또 입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은 김기현 의원이 유리할 걸로 일단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는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의원이 현재 유리할 거다라는 두 분의 예측이었고 변수가 하나 떴습니다. 앞서 2부에서 인터뷰했지만 줄스톤 이스 백.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은 자맹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랜 자맹을 끝내고 지금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 사실은 관여하는 거죠. 뭐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4명을 지금 공동 대응. 아까도 본인도 얘기했고 공동 기획 같은 거 본인이 좀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게 승부수예요, 자충수예요. 일단 뭐 사실 모든 걸 전략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본인이 신나는 쪽으로 또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거 더글로리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더글로리의 김은숙 작가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판은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긴 하지. 본인이 배우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 송혜교 씨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천하람 변호사하고 각종 후보들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이제 작가는 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복수국에 뛰어들었다. 예, 그리고 이걸 못 본 척 할 수 있는가? 예, 그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잘 돼야지. 네. 예를 들면 뭐 최고위원도 당선을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누구야? 천하람 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당선을 못 되더라도 의미 있는 성적표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비리비리 해버리면 본인은 하나만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천하람 변호사가 잘못하면 이제 그냥 대리인 정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 이준석의 아바타 뭐 예를 들면 네.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 좀 빛이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걸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직접 후원회장을 맡지는 않는 걸로 후원회장은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만 맡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이준석계라든지 나가서 뭐 유승민 전 의원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그쪽의 지분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직접적인 도전 모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뭐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어느 정도의 성과만 나와도 또 크게 돋보일 수도 있는 뭐 이 양면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만화 송곳에 보면은 싸워봐야 경계를 한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노조를 이제 배경으로 한 만화인데 거기서 좀 투쟁을 주저하니까 일단은 싸워봐야 뭐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승부였다라고 보는 거죠. 짧게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성과가 나오든지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당대회를 건너뛰어 버리면 총선 동력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때도 이준석 전 대표나 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당 내부의 이 정치인들이 뭔가 좀 이익을 찾을 수 있냐면 그렇게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계속 누적해 가야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 지분이 총선 이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젊잖아요. 다 젊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MZ세대와 이대남 그리고 반윤회라기보다는 비윤 이제 역할론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당이든 간에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 없거든요. 왜 공천 갔을 때 윤핵관이나 또 윤심을 얻고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쌓아가서 적어도 총선 이후에 2024년 말, 2025년 초 정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더 많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마지막 짚어보죠. 민주당 탄핵,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거 원래 지난번 의원총회 있을 땐 결론 못 냈는데 어제는 당론으로 발의를 해버렸어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거는 살짝 멈칫해서 좌우를 살펴본 것이고 네. 원래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질수록 이제 반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이었고 이제 당론은 아니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랬죠.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참고는 있는 거지 윤석열 탄핵 이 구호가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탄핵이요? 네. 뭐 퇴진, 뭐 넓게 얘기하면 목구멍까지 와 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걸 꺼내버리면 잘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론이나 대표 입에서 꺼내버리는 순간부터는 장애 집회도 이제 출구 전략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수위를 조절한다고 했을 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렇게 가는 것은 전체 방향이나 흐름을 봤을 때 민주당이 결국에는 봉착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근데 이건 예측이 됐던 거였죠. 이게 만약에 헌재 가서 기각되면 네. 그 역풍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건데. 그 계산 안 해봤을까요? 네, 그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주저하는 기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멈추다가 더 사고 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여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체로 이제 이상민 또 김건희 여사 이렇게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론이 생각보다는 얻는 여론의 정치적 반사액이 민주당 쪽으로 의외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선택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검찰 수사건도 있기 때문에 맞대응 논리가 있죠. 근데 정작 이것이 중도나 MZ세대를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지혜로우려면 뭐 민주당 지혜가 있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제가 조언을 하면 좀 더 어떤 이 현안 쪽에 민생 쪽에 더 집중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잡으면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겠죠. 알겠습니다. 저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시사평론가 수민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